얘야, 다 너리 해서야 어쩔 수가 없었다. 영하 15도의 혹한, 눈발이 매섭게 휘몰아치는 겨울밤, 한 집 대문 앞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시어머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애가 죽겠어요. 젊은 여인이 고열에 들썩이는 5살 아이를 품에 안고 눈밭에 무릎 꿇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작은 몸은 엄마 품에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문은 쾅 닫힌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 안쪽에서 차갑게 울려 퍼진 목소리. 내 아들 죽인 것도 모자라 이제 재산까지 노리느냐. 당장 꺼져라.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눈밭에는 아이의 작은 신발 한 짝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시어머니는 병든 손자와 며느리를 이 추운 겨울밤에 내쫓은 걸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왜 꼼짝없이 쫓겨나야만 했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민선은 32살의 평범한 며느리였습니다. 2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뒤 시어머니와 5살 아들 지훈이와 함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목이 아파. 어머, 지훈아. 열이 왜 이렇게 많이 나? 민서는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태울 듯 달아올랐습니다. 천식을 앓고 있는 지훈이에게 감기는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지훈이 병원에 데려가야겠어요. 시어머니 강정숙은 부엌에서 약재를 다듬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묘한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안 돼. 집에서 약으로 치료해. 하지만 어머님, 애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내가 안 된다잖아. 강정숙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민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말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지훈이의 상태는 악화됐습니다. 아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엄마의 품에서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작은 입술은 점점 더 파래져 갔습니다. 안 되겠어. 어머님, 저 병원 갈게요. 민서는 잠든 시어머니 몰래 아들을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지만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응급실 밝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동문 앞에서 민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보호자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서의 손이 가방 속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신분증을 내미는 순간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남편이 왜 죽었는지. 죄송한데요, 신분증 없으시면 진료가 어려운데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이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품속의 지훈이는 여전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과거였다면 단 10분이면 해결했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서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서는 축 늘어진 아들을 안고 시어머니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강정숙은 손주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야. 네, 어머님. 내일 아침 집을 나가거라. 네. 너와 지훈이 둘 다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민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정숙은 동네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우리 집 앞으로 좀 나와주시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발이 휘날리는 대문 앞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쾅! 강정숙이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열쇠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들 똑똑히 보시오. 2년 전 내 아들이 죽었소.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난 안다. 저 여자 때문이라는 걸.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강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여자야. 이제는 내 재산까지 노리고 있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님, 제발이요. 지훈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다. 강정숙은 낡은 열쇠를 눈밭에 던졌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낡은 한약방이 하나 있다. 거기 가서 얼어 죽든 굶어 죽든 내 알 바 아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나서서 말렸습니다. 강 사장님, 그래도 아이가 아픈데 이러시면 안 되죠. 상관 마시오. 내 집안일이요. 강정숙은 쿵 하고 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눈밭에 남겨진 것은 멍한 표정의 며느리와 엄마 품에서 축 늘어진 아이, 그리고 눈 속에 파묻힌 작은 신발 한 짝뿐이었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눈밭에 열쇠를 주었습니다. 주민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등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민서는 아들을 꽉 껴안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대문 틈새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원도로 가는 버스 안. 지훈이는 엄마 무릎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창밖의 하얀 설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남편이 죽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 사실 민서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 그녀는 금융감독원 특수조사관이었습니다. 기업의 불법 자금을 추적하는 일이 전문이었죠. 하지만 남편을 만나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평범한 행복을 원했으니까요. 그런데 2년 전 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민서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거당했다는 것을. 하지만 민서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과거를 드러내는 순간 지훈이도 위험해질 테니까요. 버스는 산길을 한참 달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 민서와 지훈이는 깊은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한약방 건물이 눈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서는 대답 대신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전기도 난방도 없었습니다. 약재 자루들이 구석에 쌓여 있고 깨진 창문으로 눈발이 날아들어왔습니다. 엄마, 추워. 조금만 참아. 엄마가 불 피울게.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약재 자루를 찢어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연기만 자욱할 뿐 제대로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담요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날 밤 모자는 서로를 껴안고 추위를 견뎠습니다. 지훈이의 열은 여전히 높았고 민서는 밤새 아들의 이마를 식혀주었습니다. 살아야 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해. 창밖으로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얻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밭일을 돕고 장작을 패고 눈을 치웠습니다. 손은 터지고 등은 휘었지만
아들 앞에서는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 먹어? 오늘은 특별한 게 있어. 감자야. 민서는 반일 품삯으로 받은 감자 3개를 보물처럼 내밀었습니다. 지훈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약방 구석에 쌓여있던 약재들을 정리하던 민서는 오래된 장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30년간 기록한 약재 거래 장부였습니다. 민서는 장부를 펼쳐 들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날짜, 금액, 거래처, 모든 것이 사진처럼 선명하게 각인됐습니다. 역시 내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어. 한번 본 숫자는 절대 잊지 않는 완전 기억 능력. 그것이 민서의 특별한 재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쓸모없는 능력일 뿐이었습니다. 장부를 덮으려던 순간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서에게 급할 때는 바닥을 팔아.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민서는 한약방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지금은 그럴 여유도 없어. 봄이 왔습니다. 민서는 한약방 주변에 야생 약초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낡은 약초 도감을 펼쳐들고 하나하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이게 뭔지 알아? 몰라요, 엄마. 이건 도라지야. 기침에 좋대. 엄마가 너 아플 때 다려줄게. 모자는 매일 산을 오르며 약초를 캤습니다. 민서는 약초를 말려서 마을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민서가 정성껏 만든 약차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박신의 며느리가 만든 차 마셔봤어? 진짜 효과 좋더라. 그래, 나도 한번 사봐야겠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낡았던 한약방은 조금씩 단정해졌습니다. 민서는 깨진 창문을 고치고 벽을 칠하고 작은 간판을 달았습니다. 민선의 약초차. 투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간판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엄마를 도우며 씩씩하게 자라났습니다. 천식도 산 공기 덕분인지 많이 좋아졌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고 싶어? 그래, 다음 달부터 보내줄게. 민서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겨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은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셨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박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서울에서 온 사업가가 이 동네 땅을 사겠다고 하네요. 관광지로 개발한다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박신의 한약방 자리가 딱 그 한가운데예요. 땅값을 잘 쳐준다니까 팔고 나가는 게 어때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안 팝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사흘 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한약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윤상철 부사장.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 남편이 다니던 회사의 실세. 남편이 죽기 직전 조심하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박민서 씨. 윤상철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누구세요? 민서는 짐짓 모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윤상철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박재현 팀장의 부인, 아니, 전직 금융감독원 특수조사관 박민서 씨. 민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들켰습니다. 10년을 숨어 살았는데 결국 들키고 말았습니다. 놀라셨나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박 씨는 그대로시네요. 참 끈질기게 숨어 사셨어요. 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죠. 민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갈라졌습니다. 윤상철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교통사고였는데 남편이 당신의 비리를 알았죠. 1,000억대 횡령. 그걸 막으려고 남편을. 쉿. 조심하세요, 박 씨. 말조심 안 하면 아드님한테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지훈이 이름이 나오자 민서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윤상철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나저나 10년 만에 찾아온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이 땅 때문이에요. 이 땅이요? 재현 씨가 죽기 전에 뭔가를 숨겼어요. 회사 비리 증거를요. USB에 담아서 말이죠. 우리가 10년 동안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게 여기 있다고. 민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이 증거를 숨겼다니. 그것도 이 한약방 어딘가에. 그래서 말인데 이 땅 저한테 파세요. 5억 드릴게요. 박 씨 같은 사람한테는 평생 써도 남을 돈이잖아요. 거절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윤상철은 차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지훈이가 학교 가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귀여운 아드님이네요. 올해 15살? 딱 사고 당하기 좋은 나이죠. 아버지처럼 교통사고 당하면. 감히. 민서가 윤상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곧 뒤에서 나타난 건달들이 민서를 밀쳐냈습니다. 사흘 드릴게요. 사흘 안에 땅 파는 계약서에 도장 찍으세요. 안 그러면. 윤상철은 차에 올라타며 창문을 내렸습니다. 아, 그리고요. 박 씨 시어머니 강정숙 여사 아시죠? 그분 묘 참배 한번 가보세요. 재미있는 걸 발견할 거예요. 차가 떠나고 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지훈이를 재우고 한약방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급할 때는 바닥을 팔아. 민서는 약재 자루들을 치우고 바닥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텅텅 소리가 났습니다.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삽을 들고 바닥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땅을 파자 쇠로 된 무언가가 삽에 걸렸습니다. 금고였습니다. 녹슨 다이얼 자물쇠가 달린 낡은 금고.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돌려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뭘까? 민서는 시어머니와 관련된 숫자들을 떠올렸습니다. 생일, 결혼기념일, 전화번호. 하지만 아무것도 맞지 않았습니다. 지친 민서가 금고를 쓰다듬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한약방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건달 서넛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봐요, 사흘이라고 했는데 너무 느긋한 거 아니에요? 당장 나가요. 민서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건달들은 한약방을 마구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약재 자루를 찍고 선반을 엎고 유리병을 깨뜨렸습니다. 엄마. 잠에서 깬 지훈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건달 하나가 지훈이를 낚아챘습니다. 귀여운 녀석이네. 이리 와봐. 내 아들 나. 민서가 달려들었습니다. 10년간 숨겨왔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정확한 타격으로 건달의 손목을 꺾었습니다. 우두둑 소리와 함께 건달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인연이. 다른 건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민서는 지훈이를 뒤로 숨기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민서는 바닥에 쓰러졌고 건달들이 지훈이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안 돼.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한약방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나이 든 남자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10년 전 시어머니 곁을 지키던 김비서였습니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김비서는 건달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장 손 떼지 못해. 누구야, 이 영감? 건달이 김비서를 밀쳤습니다. 하지만 김비서는 품에서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윤상철 부사장이 미성년자 납치 교사를 지시한 녹음 파일이다. 지금 당장 손 떼지 않으면 이걸 경찰에 넘긴다. 건달들이 당황해하며 물러섰습니다. 지훈이를 놓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몸으로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김비서님, 어떻게 회장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10년 뒤 부인이 위험에 처하거든 이걸 전하라고. 김비서는 낡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봉투에는 시어머니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에게.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과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122-847. 지훈이 생일. 내가 가장 행복했던 날.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금고 앞에 무릎 꿇고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1, 2, 0, 8, 4, 7. 철컥.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반짝이는 금괴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USB 하나와 비디오 테이프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남편이 숨긴 증거.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테이프에는 민서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비서가 오래된 비디오 플레이어를 가져왔습니다. 테이프를 넣자 화면이 깜빡이더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민서야. 화면 속 강정숙은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너는 10년을 견뎌낸 거구나. 장하다, 내 딸.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그날 너를 쫓아낸 것. 하지만 그게 너와 지훈이를 지킬 유일한 방법이었어. 윤상철 그자가 너희를 노리고 있었어. 경찰도 검찰도 이미 매수됐어. 화면 속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재현이가 죽기 전에 나한테 USB를 맡겼어. 회사 비리 증거라고. 하지만 그걸 세상에 공개하면 너와 지훈이가 위험해질 거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너희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기로 했어. 어머님, 그 금괴는 내가 30년간 모은 거야. 너와 지훈이가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USB는 때가 되면 써라. 그자를 반드시 무너뜨려라. 화면 속 시어머니는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사랑한다, 민서야. 우리 지훈이. 할미가 미안하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민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10년간 품어왔던 원망이 녹아내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지훈이도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김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도망칠 것인가, 싸울 것인가. 민서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김비서님, 윤상철이 어디 있죠? 서울 본사입니다. 좋아요. 내일 주주총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민서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에요. 다음 날 아침 민서는 10년 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금융감독원 특수조사관 박민서가 돌아온 것입니다. 서울 강남 해성그룹 본사 대강당 주주총회가 한창이었습니다.
단상 위 윤상철 부사장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회사는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는 모두 여러분 주주들의 신뢰 덕분입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상철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재현의 증거는 영원히 사라졌고 그의 가족은 산골에 묻혀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다음 안건으로. 쾅! 그때 강당 뒤쪽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뒤로 쏠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민서였습니다. 누구야? 윤상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민서입니다. 고 박재현 팀장의 아내이자 전 금융감독원 특수조사관입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민서는 단상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보안, 저 여자 끌어내. 윤상철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품에서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윤 부사장님? 윤상철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이건 제 남편이 목숨 걸고 지킨 증거입니다. 당신이 10년간 회사 자금 1,000억 원을 빼돌린 증거요. 허튼 소리 마. 허튼 소리요? 그럼 함께 보시죠. 민서는 USB를 단상의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스크린에 숫자들이 빼곡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3월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50억 송금, 2015년 7월 차명 계좌로 30억 입금, 2016년 민서는 한 번도 자료를 보지 않고 줄줄 외웠습니다. 완전 기억 능력이었습니다. 모든 장부, 모든 계좌번호가 그녀의 머릿속에 각인돼 있었습니다. 주주들이 경악했습니다. 윤상철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조작이다. 저건 조작된 자료야. 조작이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민서는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박재현을 처리해. 깨끗하게. 교통사고로 위장하라고. 윤상철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 건 합성이야. 합성이 아닙니다. 제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녹음입니다. 당신이 살인을 교사한 증거입니다. 민서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윤상철이 비자금을 관리하던 해외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이 계좌들 보이시죠? 케이맨 제도, 버뮤다, 스위스. 모두 윤상철 부사장 명의입니다. 저는 10년간 이 계좌들을 추적했습니다. 주주들이 일제히 윤상철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물러나라. 사기꾼. 경찰 불러. 윤상철은 뒷걸음질 치며 출구를 향해 뛰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는 이미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윤상철 씨, 특경법상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윤상철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민서를 노려보았습니다. 2년이 내가 나를, 제 남편이, 제 시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킨 증거입니다. 당신은 끝났어요. 윤상철이 끌려나가고 강당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주주들이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고맙습니다. 회사를 살려주셨어요. 이제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겠군요. 민서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부인께서 회사를 맡아주셔야. 아닙니다. 저는 산골에서 약초차나 파는 사람입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세요. 다만, 민서는 단상을 돌아보았습니다. 제 남편 박재현의 명예만은 회복시켜주세요. 그는 끝까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는 강당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지훈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훈아. 모자는 꽉 껴안았습니다. 10년간의 긴 전쟁이 끝났습니다. 일주일 뒤 민서와 지훈이는 차를 몰고 한 공원묘지를 찾았습니다. 10년 만에 찾아가는 곳, 시어머니 강정숙의 묘소였습니다. 묘비는 깨끗하게 관리돼 있었습니다. 김비서가 10년간 매주 찾아와 돌본 덕분이었습니다. 민서는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작은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10년 전 눈밭에 떨어졌던 지훈이의 작은 신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늦었지만 이제야 왔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 그날 이 신발이 눈밭에 떨어졌어요. 지훈이가 너무 추워서 발이 시려워 울었죠. 저는 그때 어머님을 원망했어요. 어떻게 손주를 이렇게 내쫓을 수 있냐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어머님이 우리를 지키려고 얼마나 아프셨을지. 그날 밤 어머님도 우셨을 거예요. 문 뒤에서 혼자. 지훈이도 할머니 묘비를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 지훈이에요. 이제 15살이 됐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민서는 가방에서 낡은 약초도감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사용하던 책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책으로 10년 동안 공부했어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약초를 캐고 차를 만들고 사람들을 치료했어요. 민서는 책장을 넘겼습니다. 구석구석 시어머니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약초는 기침에 좋다. 이 풀은 아이들 배앓이에 효과적이다. 정성이 최고의 약이다. 어머님의 정성 잘 배웠어요. 이제 제가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어머님처럼요. 민서는 묘비 앞에 작은 신발을 놓았습니다. 어머님, 지훈이 신발 가져왔어요. 이제 신겨드릴게요. 늦었지만 우리 무사히 컸어요. 어머님 덕분에요. 봄바람이 불어와 묘지의 꽃잎들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장했다. 잘 견뎠다. 지훈이가 가방에서 약초 한 다발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직접 캤어요. 도라지예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거요. 지훈이는 묘비 앞에 약초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라지는 길경이라고도 해요. 기침, 가래에 좋고요. 맛은 쓰지만 정성껏 달이면 단맛이 나요. 할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민서가 놀라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넌 5살 때 일을 기억해? 네, 엄마. 기억나요. 할머니가 제 손 잡고 텃밭 가시면서 약초 이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릴 쫓아낸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우릴 제일 사랑하신 거였어요. 지훈이는 묘비를 꽉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한 번만 더 보고 싶어요. 민서도 아들과 함께 묘비를 껴안았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민서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이제 가볼게요. 우리 집으로. 어머님이 지켜준 그 한약방으로요. 민서는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지훈이도 함께 절했습니다. 돌아서는 민서의 손에는 시어머니의 약초도감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10년간의 오해가 풀린 후에 찾아온 깊은 감사가 차올랐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길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서울에 안 살아요? 이제 돈도 많잖아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집은 저기야. 강원도 산골. 어머님이 지켜주신 그곳.
저도 그게 좋아요, 엄마. 모자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봄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10년 전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끝에 마침내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1년 뒤 강원도 산골 한약방은 이제 지역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선의 약초차 간판은 새 것으로 바뀌었고 주말이면 서울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선은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10년 전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카페 한쪽 벽에는 시어머니 강정숙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성이 최고의 약이다. 마이너스 창업자 강정숙. 엄마, 오늘 매출 정리 끝났어요. 16살이 된 지훈이가 장부를 들고 왔습니다. 그는 이제 엄마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넌 정말 숫자에 강하구나. 엄마한테 배웠죠. 엄마는 한 번 보면 절대 안 잊잖아요. 지훈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서도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김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부인, 오랜만입니다. 어머, 김 비서님,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이 회장님 제사라 참배하고 들렀습니다. 그리고 김 비서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혜성그룹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입니다. 부인은 대주주이시니 참석하셔야죠. 아, 그거요. 전 안 가려고요. 민서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아요. 약초 캐고 차 만들고 손님들 대접하는 게 행복해요. 하지만 부인, 김 비서님, 회사는 전문가들이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는 감시자로서 역할만 하면 돼요. 그게 어머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도 그렇게 바라셨을 겁니다.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민서와 지훈이는 함께 한약방 뒤편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텃밭에는 갖가지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도라지, 더덕, 당귀, 청궁, 모두 시어머니가 평생 가꾸던 것들이었습니다. 지훈아, 이게 뭐지? 청궁이요. 두통이랑 여성 질환에 좋은 약초예요. 맞아. 우리 지훈이 이제 약초 박사네. 민서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이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한의사 되고 싶어요. 정말? 그럼 엄마가 학비 벌어줄게. 아니요. 제가 장학금 받아서 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돌아와서 할머니 한약방 이어갈 거예요. 지훈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민서는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할머니가 들으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해가 지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와 지훈이는 한약방 마루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기 저 별 중에 할머니도 계실까요? 그럼 할머니가 저기서 우릴 지켜보고 계실 거야. 민서는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시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님이 지켜주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약초 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민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장하다, 내 딸아. 잘 견뎠다.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울어요? 아니야. 그냥 너무 고마워서. 민서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10년 전 눈밭에서 쫓겨나던 그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시어머니의 지혜와 다시 찾은 자기 자신을. 달빛이 한약방을 비췄습니다. 낡았던 건물은 이제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 모자는 서로를 껴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끝에 찾아온 봄날. 그 봄날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한.